국약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국약점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양육자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에 관한 국민청원을 개시하게 됐고요.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2만 명의 동의를 얻게 돼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실행된 상황에서 학점을 챙기다 보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21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국약점제 전과 후로 직접 겪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교사 입장에서 느끼는 건 정말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결 문제인데요. 고교학점제 도입되면서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졸업하는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 더 엄격해졌어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든 교과 선생님이 학생의 결석 사유를 적고 마감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아침부터 학생이 왜 결석했는지를 1교시부터 7교시 선생님에게 알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교사는 수업 준비도 하기 어렵고 학생과의 상담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과의 유대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매 시간 친구를 깎아내릴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수업 때 이동을 할 때 깨우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각을 하거나 그 수업에 들어가지 못해야 점수가 깎이고 그 친구가 점수가 깎여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일명 최송보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40점이 되지 않으면 미이수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건 교사가 예언자가 아닌데 미리 최송보가 될 것 같은 학생을 예측하래요. 그래서 지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실제 최송보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낙인 효과로 인해서 더 의욕이 떨어지고 잠만 자는 모습도 보입니다. 출석 못하면 너 졸업 못해, 너 40점 못 넘으면 졸업 못해, 이렇게 자꾸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더 빨리 학교를 떠나고 자퇴율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생들은요, 고교학점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고교학점제 그거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그거 학점 못 채우면 졸업 못하는 거래. 그냥 이렇게 답을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해서는 안 되라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아이에게 주어야 하고요. 고교학점제 이후로 컨설팅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들이 한 학기에 한 7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실제로 컨설팅이라는 게 진로 컨설팅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와 모든 과제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컨설팅 업체에 맡기고 중간과 기말고사, 모의고사에 집중해라.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되곤 하죠. 국약점제와 관련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뒤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목 선택권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국약점제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현실과 괴리감이 큽니다. 입시 제도와 학교 운영에 엇박자를 내면서 선택권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진짜 배우고 싶은 과목보다 입시에 유리한, 그러니까 등급이 잘 나오는, 인원수가 많아서 등급이 1등급이 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아무리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투철해도 정작 신청하는 인원이 적으면 학교에서 수업조차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자율성과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큽니다. 저는 이른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이 체제가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대학도 지금 전공 자율 선택제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20살 학생들도 전공을 당장 선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7살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교사에게 요구된 생기부 분량이 몇 글자인지 계산해 봤더니 15만 8,400자였어요. 이것은 A4 용지 105장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안에 이렇게 썼던 건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이만큼의 분량을 써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사가 이렇게 야근을 해가면서
기록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에게 쏟을 여력이 없어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요즘에 무엇이 힘든지, 요즘에 뭐가 어렵니? 라고 할 그런 시간과 힘이 없는 거죠. 고교 학점제에 대해 알고 있는 중학생이 별로 없어요. 내년 또는 내후년이면 바로 직면하게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학점을 못 채우면 졸업을 못한다 이 정도만 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고등학교에서도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안내나 그런 설명회를 하는 게 20%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면서 입시 컨설팅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입시는 정보 싸움이다 이런 말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아예 없는데요. 이걸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하다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딱 오면 이제 진로를 선택하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선택하라네? 한번 시간을 볼까? 하면 뭐 있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학원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근데 또 고교학점제다 보니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고 진로 고민할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문제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제껴야 내가 대학을 간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서 안 나오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실수를 많이 해야 내 등급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 아이들을 지금 정말 현대판 오징어 게임을 학교에서 치르게 하는 건 문제입니다. 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는 친구여야 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경쟁자로 이 친구를 밟아야 올라가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정말 사회 전체를 오징어 게임으로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진로를 정하라는 것도 너무 학생 입장에서는 고일에 와서 진로 압박감이라는 스트레스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교육 서열화,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는 쪽의 모든 교육은 일단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에 선결 과제가 4개가 있었어요. 이 4가지가 되고 나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요. 이 중에 하나도 시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가 원래 됐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대입제도 개선입니다. 이 살인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나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입시 이런 거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내신 절대평가입니다. 지금은 상대평가로 되고 있죠.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교사 정원 확보입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필요한 교원이 12만 명이라고 추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1만 명입니다. 무려 1만 명이 이상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알아서 책임지라는 그리고 해결하라는 이것은 폭력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정책적으로 이 선결과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을 어겼다는 거고 이거는 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괴물이 탄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 그리고 참여가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진로 선택 압박보다 이 사교육 중심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공교육 중심으로 좀 운영되는 학교가 되면 좋겠고요. 경쟁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와 협력 중심의 학교 사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경쟁이나 또는 학업 스트레스나 너무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고등학교 교육은 그냥 고등학교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이어서도 안 되고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교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교육과정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뭐 노동, 생태,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필수로 그냥 고등교육 과정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어디를 가기 위한 단계적 교육으로 이용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교육은 첫 번째로는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주체가 행복한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 지금도 공부 상처 너무 크고 학습 무기력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학생 그 자체로 꽃필 수 있게
학생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생생한 목소리가 고교학점제 폐지와 더 나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향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드는 교육의 변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좌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